2016년 4월 22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52세 되신 남성 오모 씨가 아내 송 씨, 그다음에 이제 딸하고 외식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분한테 맥주 한 잔 시켜서 마시고 잠을 좀 자야겠다. 한 2~3시간 자고 일어날 테니까 그때쯤 나를 좀 깨워달라. 이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남편을 깨우게 되죠. 남편을 깨웠는데 잠자는 걸로만 알았던 남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오 씨가 사망한 지 약 58시간 만에 부검을 하게 했는데요. 사망 원인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은 우리가 이제 흔히 갑자기 사망하는 심장 질환 중에서 가장 넘버원, 제일 첫 번째 원인인데요.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르는 것도 허혈성 심장 질환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 부검의가요,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붙여요. 독극물에 의한 사망일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독극물이요? 예. 독극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는 단순 변사 사건에서 갑자기 살인 사건으로 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부검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최종적으로는 그 남편 오 씨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2가지 약물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졸피뎀은 굉장히 흔한 수면제 아닌가요? 부인 송 씨 말에 따르면은 남편이 이제 잠자기 전에 수면제를 달래서 이제 졸피뎀 성분의 이제 수면제를 2알을 주었다고 합니다. 2알. 오 씨, CC에서 아까 2가지 약물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졸피뎀이고 두 번째 검출된 약물은 니코틴이었습니다. 형성 씨 그럼 담배를 좀 많이 피나 봐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저희가 이제 탐문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오 씨는 흡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2사람은 2011년부터 6년을 살아온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가 오 씨가 사망하기 2달 전인 2016년 2월에 됐는데요. 이 오 씨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아내 송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오 씨는 초혼, 송 씨는 재혼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오 씨 같은 경우는 그 천안의 기숙사에서 이제 주중에는 생활을 하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남양주 집으로 돌아와서 주말 부부로 생활을 해왔던 거죠. 건강했던 남편이 이제 급사를 했는데 아내 송 씨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송 씨가 맨 처음 한 행동이 뭘 했죠? 제일 먼저 상조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스스로 먼저 사망 진단을 하고 상조회사에 전화를 걸었다고요? 그렇죠. 그날 밤입니다. 내 남편이 사망을 해서 장례 절차를 좀 밟아야 되는데 팀장님 좀 바꿔주셔.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례 지도사분이 이거는 112에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송 씨가 할 수 없이 112에 전화를 해요. 또 경찰에서는 일단은 119에 먼저 좀 전화를 해라. 그래서 또 다시 119에 전화를 합니다. 송 씨가 유력한 용의자가 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사망하면 지인들에게 알려주는 게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릴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남편의 빈소 자체를 차리질 않았어요. 경찰로부터 인도 받자마자 당일날 바로 그 화장터로 가버렸거든요. 남편 시신을 화장한 지 일주일 만에 이삿짐 센터를 불러요. 아파트에 있던 오 씨 물건, 그런 집기 같은 거를 전부 다 폐기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오 씨 명의로 있는 그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 씨의 금융계좌 전체를 해지해가지고 그 금융계좌에 있던 2억 2천만 원을 전부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는 오 씨 명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2채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 등기를 청구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 씨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퇴직금 또 수령 신청을 합니다.
송 씨는 오 씨가 생전에 가입했던 그 보험사를 돌아다니면서 보험 해지 환급금 약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받는데요. 한 보험회사에서 이제 사망보험금 5,700만 원을 이제 받으려다가 경찰 수사가 이제 진행되니까 지급 보류가 됩니다. 지급 보류. 그래서 지급받지 못했고요. 그리고부터 6일 뒤에 오 씨 소유한 아파트를 이제 매각하게 됩니다. 와, 이게 남편 시신을 화장하고 그렇죠. 한 2주일 만에 이게 그렇습니다. 다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서 아내 송 씨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지금까지 따져보면 현금으로 6억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송 씨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됐나요? 이제 송 씨가 남편의 퇴직금 수령 신청을 하려고 아까 그 직장 천안 사업장으로 방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경찰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날 이제 송 씨가 운전을 하고 왔었는데 차 조수석에 웬 남자가 있었습니다. 송 씨가 보험회사에 갈 때도 이 남자가 나타나고 또 송 씨의 일상생활에도 이 남자가 항상 나타납니다. 반전인데 반전? 저 의문의 남자는 황모 씨입니다. 그 황 씨의 이제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이제 두 사람의 행적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 들었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이제 저희가 확보를 했죠. 단서요? 오 씨가 사망하기 10일 전 이제 황 씨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입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기 10일 전에 내연남이 내연남이 샀구나. 니코틴 용액을 구입했다고요? 내연남 황 씨가 구매한 거는 순도 99% 퓨어 니코틴이라고 부르는 니코틴 원액인데요. 10ml짜리 2병을 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원래 니코틴은 굉장히 위험한 독극물이에요. 네. 이걸 다룰 때는 장갑, 마스크, 뭐 필요한 도구, 주사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보호장구 또 이런 장비를 같이 샀다고 합니다. 황 씨는 연초 담배를 피우는데 이제 그거 대신 자기는 이제 전자담배를 피기 위해서 니코틴을 샀다고 이제 변명을 해요. 하지만 저희는 이 니코틴을 그 독살 수단으로 네. 사용됐다라는 걸 이제 확신할 이유가 있어요. 이제 황 씨 휴대폰에 퓨어 니코틴 치사량 이제 검색을 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 씨가 사망했을 때까지 송 씨하고 황 씨는 뭘 했을까요? 일자별로 좀 한번 좀 따져보자. 예. 송 씨는 2015년 12월을 시작으로 5개월간 정신의학과를 다닙니다.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증을 이유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1일 1정 이상 수시발 처방을 받습니다. 송 씨가 졸피뎀을 처방받기 시작한 동시에 내연남 황 씨는 살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살인 사건, 살인의 기술, 살인 기술 모음. 되게 다양하게 입력을 해봤네요. 그리고 아내 송 씨가 오 씨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을지 소유권 이전할 방법을 또 찾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혼인신고서, 황 씨와 함께 혼인신고서를 이제 작성합니다. 아, 내연남과 함께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네요. 이때 천안에서 근무 중인 이제 오 씨에게 전화해서 한자 이름이랑 주민등록증 사진 좀 보내줘.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직접 작성을 한 거죠. 다음은 황 씨가 휴대폰으로 검색한 내용입니다. 땡땡 상조. 아, 상조 나오네. 이게 오 씨가 사망했을 때 송 씨가 전화했던 그 상조회사 이름입니다. 그럼 황 씨가 먼저 검색을 해서 송 씨한테 알려준 거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송 씨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이제 발견하고 황 씨에게 상조회사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내연남 황 씨는 미리 이제 검색했던 상조회사 전화번호로 팀장 이름을 이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팀장 바꾸라 그랬구나. 그래, 아까 그거죠. 전화해서. 그리고 범행에 사용할 니코틴이 등장합니다.
특정 브랜드의 니코틴 원액 구매 방법을 검색하였고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뒤에 송 씨의 집으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사량까지 검색을 해봤네요. 네, 맞습니다. 이후엔 그 치사량 검색을 하고요.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두 사람이 4월 19일 이날을 마지막으로 몇 시간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검색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통화 기록을 찾아볼 테니까. 그리고 3일 후에 남편 오 씨는 뭐 잘 아시다시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송 씨는 이제 남편 재산을 이제 상속받은 돈 중 이제 일부 1억 500만 원을 내연남 황 씨에게 바로 줍니다. 큰 돈인데?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 8월 12일 날 황 씨하고 송 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기록이 또 있어요. 필리핀으로 도피하려고 했던 건가요? 황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려고 필리핀에 갔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송 씨 같은 거는 난 그 전혀 모르고 필리핀 여행 갔다가 우연히 황 씨를 만났어요. 이렇게 뭐 납득하기 어렵지만 필리핀에 갔다가 두 사람이 어떤 형태로 귀국하는지를 또 형사들이 따져보잖아요. 이 봤더니 만나고 나서 이틀 뒤에 송 씨가 먼저 귀국을 해요. 그리고 17일에 다시 출국을 하려고 필리핀으로 3일 이렇게 만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전날 수사당국에서 출국 금지를 시켜버리죠. 그 바람에 출국 못하고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지경이 처한 거죠. 그 송 씨한테서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송 씨가 저한테 막 따져 묻습니다. 뭘 따져요? 왜 나를 출국 금지 시켜놨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출국 금지를 시켜놨냐?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 가만 안 둬. 막 이렇게. 말이 되게 센가 보네. 형사님 얼굴 보고도 그 말을. 얼굴 아직 못 본 거죠? 아직 전화상으로만 본 거죠. 전화상으로. 직접 대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이제. 무서워. 그러면은 일단 국내에는 잡아뒀으니 어떻게 집으로 찾아가나요? 당신은 어딨냐? 그러니까 집에 있다는 겁니다. 당신 알려주네요. 거기서 기다려. 내가 갈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잘 됐다, 속으로. 잘 됐다, 꼼짝 말고 기다려라. 범죄 현장으로 오라 그런 거네요. 네네. 자, 집에 갔는데 송 씨가 상당히 당황을 해요. 저희가 당신 체포영장으로 살인 피의자로 당신 체포영장으로 검거한다, 체포한다. 송 씨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제가 먼저 압수를 하거든요, 항상. 그렇지. 혹시 연락할까 봐. 압수를 딱 하니까 전화 한 통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줬죠. 어떤 반응이 나오나. 이제 황 씨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확인이 돼요. 경찰이 그래도 그걸 허락해줘요? 보자마자 저희가 이제 어떤 답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다 본 걸 보고 이제 저희가 낚아챘죠. 다시 압수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냈어요, 황 씨에게? 와. 아니 지금 저 첫 번째 메시지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데요. 황 씨는 될 수 있으면 묵비권을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답변하겠다 해. 될 수 있으면 말을 두리뭉실 짧게 하고. 와. 송 씨를 체포하고 이제 집안 수색을 했죠, 압수수색을. 이게 위안 하나 뭐예요? 잔뜩 나와. 여기 보시다시피 저 중국 돈은 저희가 판단으로는 해외 도피 자금으로 판단이 됐었고요. 위안화가 나왔구나. 그다음에 요 가운데 있던 요 반지 두 개는 결혼 반지. 옷이 반지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챙기려고 막. 황 씨는 이제 다음 날인 18일에 한국에 이제 입국을 해서 체포영장으로 저희가 이제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중에 황 씨가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네. 오 씨가 사망해서 10억이 넘는 재산이 송 씨가 남겼잖아요. 네. 그래서 황 씨는 송 씨를 좀 의심을 하게 되죠. 자, 송 씨는 자기한테
1억 500만 원을 주고 네. 나머지는 혼자 꿀꺽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송범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꿀꺽할까봐 확인하려고 한국을 들어온 맞습니다. 거예요? 네. 이제 두 사람이 뭐 니코틴을 산 것도 알게 됐고 문자 주고받은 거, 돈의 자금 흐름도 다 밝혀내셨으니까 범죄를 물을 일만 남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일견 보면 명백하잖아요, 정황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씨하고 황 씨는 계속 범행을 부인합니다. 이런 살인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을 때는 우리 대검 심리분석실에서 통합 심리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 통합 심리 분석은 심리 생리 검사, 뇌파 검사, 행동 분석, 임상 심리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이 송 씨와 황 씨에 대해서 심리 생리 검사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일명 거짓말 탐지 검사로 알려져 있죠. 피해자가 먹은 니코틴은 당신이 구매한 것입니까? 아니요. 본건 혼인신고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한 것입니까? 아니요. 동의를 받고 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황 씨와 송 씨는 사망한 오 씨가 혼인 신고를 이제 직접 작성했고 오 씨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이제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서 이제 거짓 반응이 나오고 오 씨 몰래 혼인 신고한 것이 맞다면 철저하게 이게 계획 범죄인 거죠. 네, 다음은 아내 송 씨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사건 당일 당신은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먹인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본건 혼인신고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한 것입니까? 아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네, 두 사람 모두 1, 2차 검사에서 아주 강한 생리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생리적 반응이라면 둘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원래 연초를 피다가 전자담배로 갈아타려고 니코틴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황 씨의 진술도 거짓이었고 또 니코틴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아내 송 씨의 진술도 거짓이었네요. 두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작성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끈질긴 수사를 한 끝에 송 씨하고 황 씨를 살인과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검찰도 역시 이 송 씨와 황 씨를 오 씨 살해범으로 보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남편한테 어떻게 먹인 거죠? 주사침이 없으니까요. 입으로 들어간 게 분명한데 니코틴 원액이 75배를 희석해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입에 직접적으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쓴맛을 가지고 있는데 독성 농도에 이 졸피뎀과 함께 나왔다는 걸 보면 졸피뎀에 의해서 의식불명인 상태일 때 니코틴 원액이 투여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그 졸피뎀 복용으로 몽롱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독한 니코틴을 오 씨에게 강제로 복용하게 했다면 그래도 구토를 한 흔적이나 아니면 입안이나 식도, 위 점막에 화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피해자, 우리 남편 오 씨도 사실은 구토의 흔적이 없었다라는 게 중요했는데요. 사실 구토 증상이 일어나는 거는 흡수된 니코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구토를 발생시키는 건데요. 니코틴을 과량 투여하게 되면, 즉 한 병 내지 두 병을 투여하게 되면 구토가 나오기 전에 심장을 먼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구토가 없이 사망하게 되는 것이 관찰됩니다. 그러면 남편 오 씨도 너무 많은 양의 니코틴이 들어가서 구토 없이 빠르게 사망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 결과로 니코틴 원액이 구토 현상 때문에 독살 도구가 될 수 없다는 통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치사량 그리고 혈중에 나오는 사망자의 농도는 워낙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대사가 좀 다르고요. 또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외국 사례에서 보면 0.8
mg per 리터. 앞서 그 남편 오 씨는 1.95인데 네. 이것보다 훨씬 적은 농도에서도 사망한 예가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사망 후에 니코틴이란 건 떨어지게 되는데 농도가 사망 직후 그 사망할 때 농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좀 추정해 봤더니 그 농도는 7.58 mg per 리터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높은 네. 사망할 수 있는 치사량 농도인 거예요. 종합해 보자면 이 7.58도 치사 농도고요. 그렇죠. 실제로 부검한 후에 58시간 이후에 부검한 농도도 사실은 1.95도 사망할 수 있는 농도예요. 네. 그 농도를 응용했을 때는 구토 없이 심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면서 사망할 수 있다. 근데 그 농도가 사망 직후의 재분포 때문에 낮아진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결국에는 니코틴을 피해자 모르게 먹여서 살해할 수 있음이 증명이 됐어요.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 측이 끝까지 무죄로 주장을 했지만 1심, 2심 모두 송 씨와 황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니만큼 재판부도요. 유죄로 본인들이 판단한 이유를 1시간 이상 설명을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도 이제 피고인 측 쪽에서는 2심 판결에 불복한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고요.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도 그 상고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확정된 거죠.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이 두 사람의 불륜 행각이 결국 한 가정을 죽음으로 내몰고 이런 불행한 결말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최초로 이제 니코틴 살인이라는 걸 이제 밝혀야 되고 국내 니코틴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이라는 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능을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로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다큐. 범죄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교수님도 제가 굉장히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연예인의 연예인. 제가 좀 걱정되는 것. 너무 화를 낼까 봐. 너무 좀 제가 몰입을 잘해서. 어머, 작년에 봤던 사건 저게 제일 맞아, 충격. 저건 언제 봐도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그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한 번도 피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입니다.